뺑소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그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천수 씨가 슬리퍼만 신고 뺑소니범을 붙잡은 사건이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변경식 변호사님께서 음주 뺑소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운전자 A씨가 택시와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겁니다. 그 소리에 따라붙은 사람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 씨. 방송 일정을 끝내고 귀가하던 중에 차에서 내렸고 추격전 끝에 운전자는 E씨와 매니저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법률, 여러분 곁에는 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하면 요즘 이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현재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이천수 씨죠. 최근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한 택시기사님의 요청으로 약 1km를 슬리퍼 차림으로 쫓아가 도주 중이던 뺑소니범을 잡은 걸로 화제가 됐습니다. 필드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도 아주 화끈하고 멋지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당 사안의 경우 범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차와의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문제되고요. 사고 후 도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문제가 되어 매우 복잡합니다. 해당 처벌 규정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우선 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그 횟수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고요.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뺑소니가 포함되어서 더 가중처벌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뺑소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한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도주치상죄 또는 도주치사죄라고 합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이라고 하는데요. 특가법 제5조의 3과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음주운전을 했거나 뺑소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우선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대리기사가 너무 안 와서 밤에 술을 마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한 것 같아서 아침에 운전을 하는 흔히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절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경찰관의 불신 검문에 의해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현장에서의 측정 수치가 객관적으로 남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 또는 재범이라도 최초 범죄일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많이 경과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다고 하면 충분한 양형 자료들을 제출해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한편 측정 수치가 0.03% 언저리에 걸쳐 있고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측정 시간까지 시간적 간격이 그리 크지 않다면 무혐의 주장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흔히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경우 최종 음주 시 및 운전 시작 시에는 측정 시각대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았음을 역으로 추산하여 0.03% 미만이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있을까요? 변명의 여지라기보다는 법원에서 주로 보는 것은 이겁니다. 첫째, 도주자의 고의가 있었는지. 둘째,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라고 할 만한 결과가 발생이 되었는지. 셋째,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인데요. 이 기준으로 특가법상 도주차량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나온 판결들이 꽤 있습니다.
오프닝 때 언급한 이천수 씨 추격전 사례의 경우에는 대놓고 도주하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적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판결 내중 매우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가해자가 그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나 차량이 스치는 것을 인식했지만 뒤에 따르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잠시 동안 운전을 계속하여 갓길에 정차한 경우 등에는 도주 운전에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횟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뺑소니 범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일률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만약 음주운전이나 도주운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교통 관련 범죄를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일로에서 음주 뺑소니 처벌 수위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